자, 반갑습니다. 마이크가 잘 들리시죠? 자, 오늘은 시간을 맞춰서 좀 왔습니다. 6시에서 7시 사이에 온다 했는데, 제가 나갔다가, 아직 낮 경기 조합들은 확인을 안 해봤고, 미축 조합이 하나 적중을 했더라고요. 아침에 미축을 두 조합 갔거든요. 배당을 좀 높여서, 어, 6.1배랑 하나는 몇 배였지? 8배였나? 아무튼, 그 중에 7.5배였네. 그 중에 하나가 적중됐습니다. 승 라인하고 프렌 라인으로 이제 두 조합을 갔는데 적중을 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서 낮 경기 결과는 나중에 확인을 해보겠지만 어제 해축이 좀 아쉽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그 중에 무승부 건져갔다. 근데 이제 좀 더 아쉬웠던 부분은 그 브레스트가 모나코를 상대로 이제 2대1로 이겼는데 그 골이 막판에 터진 거더라고요. 후반 추가 시간에. 그래서 그것도 만약에 물을 잡았으면 뭐 1, 2순위 어제 뭐 생각보다 뭐 바르샤도 비기고 확실히 1.5 이하 배당은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상당히 좀 배당 대비 메리트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지만 그렇다고 안 갈 수도 없고 이게 참 이제 계속되는 이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무승부 한 조합만 더 적중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하나라도 건져간 게 다행이고 위축도 원래 어제 보냈어야 했는데 어제 일정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보냈는데 아마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배트맨으로 구매한 거라 금액은 그리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낮 경기 뭐 해외 축구까지 오늘 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승무패에 포함된 경기들이 몇 경기 있긴 하거든요. 자, 일단 뭐 어제도 얘기했지만 발베크 레체는 마감 시간도 빠르고 분석은 하겠지만 가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실 분들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LADBC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베크하고 헤라클레스의 경기인데 일단 둘이 상성은 반반이에요, 반반. 그나마 이제 최근에 발베크가 홈에서 이제 헤라클레스 상대로 조금 더 잡긴 했는데 뭐홈 기준으로 보면은 아주 야구세 정도입니다. 야구세 정도고 지금 발베크의 일단 그 순위를 보면은 지금 18위 꼴찌입니다. 꼴찌. 헤라클레스하고 득점은 같은데 실점이 좀 더 많고요. 이게 알메로시티하고는 1점 차긴 하지만 그 위에 빌럼하고도 지금 6점 차라 사실 남은 잔여 경기 생각했을 때 위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직 뭐 희망이 없는 건 아니니까 동기부여가 충분히 있다 생각을 하고 헤라클레스는 뭐 파리 헤이렌베인하고 딱 3점 차라 여기도 오늘 승리에 따라서 뭐 승점 동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득실도 앞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둘 다 이제 중요한 경기긴 한데 일단 발베크 입장에서는 원정에서 헤라클레스가 이제 홈보다 성적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득점도 좀 저조하거든요. 본인들이 홈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하다 보니까 원정에서 이제 한 자릿수인 한 자릿수 득점인 헤라클레스. 그러니까 원정 한 자릿수 득점은 몇 팀 안 돼요. 알메로시티하고 헤라클레스. 그래서 원정력의 득점력 생각했을 땐 발베이크가 좀 유리할 수 있다. 결정도 크게 없더라고요, 양 팀 다. 그래서 최근에 알크마르 원정에 비긴 게 좀 큽니다. 뭐 그 전에 4연패를 했었는데 어쨌든 연패를 끊었고 그리고 한참 잘할 때는 뭐 3연승도 했었기 때문에 두 경기 득점이 없었지만 세 경기 만에 득점포를 가동했고 홈의 기준으로 보면 무득점 했던 경기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원정보다는 홈에서 득점력이 조금 더 괜찮다 보여지고 자 헤라클레스는 지난번 트벤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홈에서는 뭐 진 적이 없어요. 최근에 원래는 아예 무패고 근데 이제 원정을 보면은 뭐 포르티나한테도 지고 헤이렌베인
아약스 0대4. 근데 포르티나 하나 하고 아약스 빼면은 사실 헤라클레스도 최근에 잘 안 졌기 때문에 패배 자체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발베크가 홈이긴 하나 이 무정도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해서 무승부 보겠다. 근데 이제 무승부 보는 입장에서는 헤라클레스 프렌을 보면 뭐 좋지 않을 수도 있을까 생각하는데, 원정 득점력 때문에 프렌은 배당 대비 별로고 그냥 고배당 묻찍거나 넘어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무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레체하고 베네치아 가도록 할게요. 자, 레체하고 베네치아가 지금 하위권인데, 레체 같은 경우에는 베네치아하고 불과 5점 차고, 강등권 이제 마지노선인 엠폴리하고도 2점 차입니다. 그래서 득실도 오히려 베네치아가 조금 더 앞선 상황이고요. 승점만 좀 앞섰을 뿐이지 레체가 뭐 베네치아보다 아주 좋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홈에서 성적도 막 그닥 그렇게 좋진 않은데, 이 원정의 베네치아가 워낙 못해요. 유일하게 세리에에서 지금 원정 승리가 없는 팀이 베네치아거든요. 0승 6무 9패. 그렇기 때문에 레체가 아무리 홈 성적이 안 좋더라도 원정 베네치아보단 좋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퇴장이나 경고 누적 이런 상황이 없습니다. 뭐 베네치아도 아주 최근 뭐 부상이나 그런 건 없긴 한데, 일단 레체가 홈이잖아요. 상성 먼저 보면은 베네치아 상대로 최근에 2경기 다 비겼고, 어쨌든 홈에서는 진 적이 없긴 합니다. 2승 2무. 그리고 이 레체가 베네치아보다 그렇다고 좋냐? 그것도 아닙니다. 최근에 레체가 이제 5연패 중이고 7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그 7경기 중에 무득점 경기가 5경기나 됩니다. 그나마 이제 AC 밀란전 2골, 제노아 원정 1골이 이제 전부고, 득점력이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괜히 베네치아가 득점이 더 높은 게 아니에요. 레체가 지금 득점력으로는 꼴찌입니다. 세리에. 베네치아보다 2골이 적어요. 그리고 이제 베네치아를 보면은 베네치아는 레체보다 이제 승리가 더 오랫동안 없습니다. 작년 이제 칼리알리전 이후에 지금 이게 한 13경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무가 한 7번 되고, 졌던 게 한 6번이니까 7무 6패. 근데 이제 그 무가 최근에 좀 많습니다. 4연속 무승부. 그 팀들도 강팀이 3팀이나 껴있거든요. 라치오, 아탈, 나폴리. 그래서 베네치아가 원정 성적도 단 1승도 없고, 레체보다, 레체 홈 기준으로 봤을 땐 원정에서 당연히 이길 가능성이 없어 보이긴 한데, 이 베네치아가 최근에 이제 무가 많고 실점을 거의 안 했거든요. 0대0만 3번입니다. 근데 이제 본인들도 골을 못 넣기 때문에 뭐 베네치아가 레체 상대로 쉽게 질 것 같진 않다. 그렇다고 레체도 뭐 홈이라고 해서 최근에 홈에서 승리가 있었냐? 7경기 동안 승리도 없었고, 뭐 무승 기간은 베네치아가 더 길지만 베네치아가 전체적으로 대부분 다 언더였습니다. 오버 중간에 하나 우디넷에 껴있고요. 나머지는 다 언더인 이유는 득점도 적지만 실점도 적었다. 그래서 인테르, 로마, 최근에 볼로냐, 그 전에 나폴리까지 다 한 골 차였기 때문에 이거 사실 언더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언오버 배당을 안 줬기 때문에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무 찍을 수밖에 없다. 무무 봅니다. 무무. 그래서 지금 1시간 전이죠, 마감. 굳이 이거 가고 싶다. 그럼 뭐 무무 찍어서 무조합 한번 노려보지 않는 이상 그냥 건너뛰시길 바랍니다. 근데 한번 노려볼 만은 할 것 같아요. 배당도 괜찮고 2개 하면은 10.2배니까. 저는 뭐 나중에 시간 봐서 분석하다가 느낌이 오면 좀 가든가 개인적으로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2경기 카트에 담고 그 다음에 라스팔마스하고 소시 가도록 할게요.
이게 어제 승무패에 포함된 경기인데 일단 승무패 얘기를 왜 자꾸 꺼내냐면 그거 좀 참고를 해야 됩니다. 어제 승무패 이제 전적을 보면은 퍼센테이지가 높은 게 에스턴 빌라 그리고 바르샤 두 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오늘 다 몰려 있거든요. 뭐 소시, 첼시, 리버풀, 토트넘, AT 마드리드, 맨시티, 헤타페까지. 근데 어제 그 에스턴은 그 정배로 나왔고 바르샤가 비겼기 때문에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은 게 지금 무가 떴죠. 그래서 어쨌든 변수가 큰 게 하나 뜨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경기에서 얼마나 더 나오느냐인데 저는 뭐 다 가능성이 있다 봐요. 뭐 풀럼 리버풀, 뭐 세비야 AT, 뭐 맨유 맨시티. 그나마 토트넘만 홈이기 때문에 좀 우세를 보긴 하는데 나머지는 대부분 원정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라스팔마스 어제 분석한 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어제 분석했을 때는 라스팔마스 쪽을 봤어요. 뭐 상성에서도 소시한테 밀리고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라스팔마스가 좋을 수가 없긴 합니다. 왜냐면 이 강등권에 있고 뭐 소시하고 승점도 차이가 좀 나고 근데 라스팔마스가 소시보다 괜찮은 게 뭐냐 득점입니다. 이 소시가 득점이 되게 안 좋아요. 27골이면 그렇다고 이제 헤타페처럼 실점이 좀 더 적냐 그것도 아닙니다. 실점이 더 많은 상황이라 이 라스팔마스가 홈이고 소시가 원정에서 생각보다 득점력이 좀 저조하기 때문에 뭐 주전키퍼가 지금 부상 중이고 공격에도 한 명이 빠지긴 하지만 소시가 지금 공격 2명 그리고 뭐 수비 여기도 빠지는 선수들이 있긴 합니다. 아주 최근 부상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근래 부상이긴 해요. 막 아주 예전은 아니라 그리고 이제 소시가 그 컵대회 레알 마드리드 그 경기를 연장까지 가서 이제 결국 떨어졌기 때문에 연장까지 간 체력적인 문제 모든 걸 고려했을 때 그리고 최근에 이 원정에서의 실점률 원정에서의 승률 봤을 때는 라스팔마스가 저는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최근 2경기 연속 100이기도 했고 뭐 전체적으로 승리가 없는 거는 뭐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타이밍상 이제 한 번은 잡아줘야 되거든요. 지금 최근 4경기 중에 3경기를 비겼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뭐 그동안 뭐 4연패, 3연패 할 동안 뭐 득점이 없던 경기보다 득점이 더 많았습니다. 중간중간에 무득점 경기들이 뭐 한 경기씩 있긴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생각보다 무득점 경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득점력이 좀 더 높은 걸 봐서 프렌 받았길 기대했는데 프렌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프렌 봅니다. 라스팔마스 완벽한 승까지 보기에는 그래도 라스팔마스가 이제 그게 있죠. 워낙 승리 자체를 오랫동안 못하다 보니 완벽하게 승까지 보긴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라스팔마 프렌 어제 제가 라스팔마스 승을 찍었거든요. 근데 프렌이면 뭐 무승부도 끼는 거니까 자 고헤드하고 위트레이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상성은 반반이긴 한데 최근 고헤드가 홈의 기준으로 볼 때는 좀 위트레이트한테 좀 밀려요. 2번 비기긴 했지만 어쨌든 가장 최근에 이긴 적이 없습니다. 고헤드가 위트레이트 상대로. 그리고 이 고헤드가 위트레이트도 순위가 높은데 고헤드도 승점이 꽤 높거든요. 그래서 7위 4위입니다. 득점은 비슷합니다. 실점이 위트레이트가 조금 더 낮고 승점이 8점 차인데 좁힐 수 있는 유일한 기회고 알크마르 트벤테하고는 불과 이제 3.2점 차기 때문에 오늘 경기 여부에 따라서 알크마르를 넘어서고 그리고 트벤테도 어제 비겼기 때문에 뭐 득실을 앞설 수는 없지만 승점이 같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고헤드 홈 성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9승 3무 2패로 아주 좋습니다. 아주 득점도 아주 좋고 득실도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제 위트레이트는 의외로
원정 성적이 너무 좋은 팀이죠. 유일하게 원정 무패인 팀이 위트레트입니다. 원정 2위인데 8승 5무. 여기도 28득에 17실점이니까 고헤더하고 비슷해요. 29득에 17실점. 해서 하필 만나도 원정에 강한 위트레이트를 만났다. 그리고 고헤드는 공격에 이제 부상이 한 명 있죠. 야콥 브룸. 부상으로 한 4경기, 4, 5경기 못 나왔던 것 같은데 팀 내 골이 가장 많긴 해요. 9골에 5어시니까. 위트레이트는 그거에 비해 결장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예전 장기 부상 빼고는. 이러면은 결과적으로는 고헤드가 좋을 수 아니죠. 그 선수 결장 부분에서는 고헤드보다는 위트레이트가 좋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고헤드 최근에 홈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괜히 성적이 좋은 게 아니에요. 최근 보면은 PSV도 3대2로 잡았고 뭐 컵대회 원정도 잡긴 했지만 뭐 홈에서 트벤테도 잡고 약팀만 잡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최근 페노르트전도 지긴 했지만 2골 넣었고. 그래서 고헤드는 오버 성향이 강한데 이게 또 EPL만 이제 언오버가 있다 보니까 언오버가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위트레이트가 원정에서 계속 무패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헤라클레스한테 이제 컵대회 한번 지긴 했는데 리그 한정으로 볼 때는 최근 PSV, 뭐 빌럼전도 결국엔 선제골 내줬지만 역전했거든요. 고헤드도 뭐 홈에서 득점력이 상당히 좋긴 하나 위트레이트도 만만치 않다. 요거 무 봅니다. 무. 프렘 보긴 좀 애매해요. 왜냐면 그래도 위트레이트가 원정에서 빌럼한테 선제골 내줬고 최근 홈에서도 네이메언한테 졌기 때문에 살짝 무패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최근 4연승하다 이제 페노르트한테 이제 졌던 고헤드가 좀 더 좋을 수는 있죠. 홈이기도 하고. 무승부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스파르타 로테르담 네이메언 가도록 할게요.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 네이메언하고 불과 2점 차입니다. 근데 득실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네이메언은 이제 득실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거든요. 그리고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원정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뭐 네이메언도 원정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일단 둘의 이제 결장 여부를 봤을 때는 스파르타가 살짝 더 좋긴 합니다. 부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네이메언은 공격의 일본 선수 좀 애매하고 지금 수비 쪽에 한 명은 또 부상으로 이제 빠지기 때문에 스파르타가 야구세 정도다. 그리고 홈에서도 네이메언 상대로 최근에 진 적이 없긴 해요. 한 15년 동안 최근 전적만 보더라도 1승 2무입니다. 그래서 상성은 스파르타가 좋습니다. 그리고 스파르타의 최근 흐름 4경기 무패 2승 2무. 특히 홈에서는 아약스전 진 이후에 4경기 2승 2무. 홈에서도 같긴 합니다. 그래서 흐름 자체가 괜찮다. 그리고 네이메언 같은 경우에는 얘네도 최근 2경기 무패인데 위트레이트를 잡은 게 좀 커요. 원정에서. 그리고 최근 홈에서 알크마르를 비겼고. 그래서 원정 페노르트 비긴 것까지 하면은 최근 4경기의 흐름을 봤을 때 고헤드 아쉽게 졌고 스파르타가 무조건적으로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홈이라고 하더라도. 상성에서 아까 뭐 더 유리하긴 한데 무승부가 좀 껴있던 거 생각하면 뭐 네이메언이 어쨌든 득점력이 좀 더 좋다 보니까 저는 이것도 무승부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왜냐면 일본 선수가 지금 몇 경기 부상으로 못 나온 것 같긴 해요. 공격에. 근데 이제 빠지더라도 전체적인 득점력이 네이메언이 높다 보니까 최근 뭐 위트레이트 잡은 거 알크마르 3대3 비긴 거 무시할 순 없죠. 그래서 저는 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은 스파르타로 빠지거든요. 이건 뭐 시작부터 다 무네요. 이거 큰일인데 이거.
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랜트포드하고 첼시. 자, 승무패 포함된 경기. 자, 이거 변수를 노립니다, 저는. 왜냐, 첼시가 홈에서는 이제 최근에 졌던 적이 작년 풀럼이 마지막 패배였으니까 올 시즌은 원래는 진 적이 없어요. 7승 1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근데 원정에서는 한 번 코펜하겐을 이기긴 했지만 그 컨퍼런스고 리그로 봤을 때는 원정 5연패. 올해 들어서 1무 5패. 작년 입스위치 뭐 에버튼전도 못 이겼기 때문에 이긴 지 꽤 됐습니다. 원정에서. 물론 이제 아스날, 레스턴, 뭐 브라이튼, 맨시티 워낙 강팀들이라 뭐 질만하다고 보긴 하는데 다음 이제 컨퍼런스 레기아 바르샤바 원정 일정도 있고 브랜트포드가 이제 홈 성적이 예전만 못해요.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원정 성적이 더 좋은 팀이죠. 원정 지금 얼마 전까지 5연승도 했었고 근데 홈만 가면은 득점 거의 못하고 이기질 못합니다. 지금 보면은 2무 6패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8경기 동안 골을 못 넣었던 그 경기들이 지금 보니까 한 5경기 되거든요. 나머지 3경기도 다 1득점밖에 맨시티전 빼면은 2경기 다 1득점이고 뭐 그나마 최근 본머스 잡고 뉴캐슬 원정에서 골을 넣긴 했지만 여전히 홈에서는 좀 불안하죠. 근데 이게 핸디도 1핸디밖에 다 안 주고 그나마 이제 EPL에서 언오버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다행인 건데 예전 같았으면 2프렌도 줬을 겁니다. 근데 지금 배당 자체가 첼시가 정배긴 하지만 배당이 워낙 높고 언오버가 3.5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언오버로 접근하는 게 좋아 보여요. 첼시도 원정 득점력이 상태가 좀 안 좋고 브랜트포드도 홈에서 성적이 안 좋다 보니 어디가 이긴다고 보기도 애매해요. 뭐 승부패에서는 변수를 노리긴 했죠. 뭐 첼시 승부인가? 아무튼 물을 노렸나? 근데 그렇다고 브랜트포드 프렌을 가기에는 첼시도 그동안 만났던 팀들에 비해서 브랜트포드 정도면 할만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결장 부분에 있어서 브랜트포드가 어쨌든 공격이 너무 빡세긴 하거든요. 근데 이 두 자릿수 득점을 하는 이제 은베모하고 요한의 위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홈에서 이렇게 골을 못 넣을 정도인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선수들이 뭐 부상으로 엄청나게 빠졌던 것도 아니고 요한의 위사만 한 몇 경기 정도 빠졌던 경우인데 뭐 물론 첼시도 지금 예전에 비해 부상이 많이 회복되긴 했는데 여전히 득점력이 막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첼시도.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득점은 비슷합니다. 뭐 지금 첼시가 챔스권에 있어서 승점 차이는 좀 나긴 하지만 득점은 별 차이가 없고 실점에서 첼시가 좀 적기 때문에 브랜트포드가 아무리 홈이더라도 이거는 프레는 좀 애매하다. 언더 봅니다. 언더 3.5기 때문에 언더 보고 넘어갈게요. 자, 풀럼 리버풀. 이게 아마 리버풀 승무로 봤던 것 같은데 일단 풀럼이 최근 아스날전 한 골을 넣었습니다. 뭐 크리스탈전 0대3 좀 너무 이제 한 골도 못 넣고 진 게 좀 그렇긴 한데 풀럼이 물론 이제 그 전에 무패 흐름만큼 좋은 건 아니지만 최근에 그래도 쉽게 지진 않거든요. 그리고 리버풀이 그동안 이제 최근에 보였던 그 흐름 자체가 뭐 지금 리그 순위는 1위고 우승도 거의 웬만하면은 오늘 지더라도 11점입니다. 차이가. 오늘까지 이기면은 이 아스널하고 이제 14점 차로 벌어지기 때문에 사실 거의 뭐 우승권에 근접하다고 봐야죠. 그리고 뭐 결장이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기존 부상자들 그대로기 때문에 근데 이제 리버풀이 최근에 득점이 조금 부족해요. 예전보단. 그리고 좀 아슬아슬했던 경기들이 좀 많습니다. 뭐 컵대회는 결국에 뉴캐슬한테 졌죠. 파리한테도 엄청 밀리고 사우스햄튼전도 이기긴 했지만 선제골 내주고 예전보다 최근 페이스가 조금 불안합니다. 에버튼전도 결국 한 골밖에 못 넣었고 그래서 리버풀 승을 보긴 하는데 뭔가 원정이라서 승을 가기가 좀 빡세요. 제 입장에선. 요거는 리버풀 승무 보는 입장에서
풀럼 승까진 보진 않거든요. 그랬으면 풀럼 프렌을 받겠죠. 뭔가 언더로 가고 싶긴 한데 첼시처럼 이제 3.5를 준 게 아니라 2.5를 줬기 때문에 만에 하나 풀럼이 한 골 넣으면 저는 오버가 날 수 있다 봐요. 언오버는 풀럼 골에 달려 있다 봅니다. 뭐 두 골을 넣으면 더 할 나위 없이 오버일 것 같고, 근데 뭔가 비길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쉽게 갈 수는 없다. 저는 요 경기는 굳이 가진 않겠습니다. 가진 않고 토트넘 사우스햄튼, 아무리 이제 토트넘이 못한다고는 하지만 이미 남아있는 건 유로파밖에 없고, 최근에 뭐 원정 두 경기 다 득점이 없었고, 근데 홈입니다. 홈. 알크마르 3대1, 본머스 2대2. 어쨌든 사우스햄튼도 지난번 이제 뭐 변수를 만들어내긴 했지만 실점이 워낙 많고, 토트넘도 하위권 팀 치고는 득점이 뭐 초반에 쌓은 거긴 한 거지만 만약에 오늘마저 못 이기면은 울버햄튼한테 지금 잡힐 상황이에요. 잡힐. 최악의 경우 진짜 강등은 안 당하지만 바로 강등 위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16위에요. 울버햄튼이 17위, 32점인데 토트넘이 34점. 한 경기 덜 치른 상황이라 오늘 최소한 이겨야 웨스트햄이나 에버턴을 넘고 그 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가 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배당이 적더라도 지금 토트넘이 최근에 4연패는 없었거든요. 연패는 몇 번 있었습니다. 원정에서. 근데 항상 원정 연패 뒤에는 승리를 가져왔었기 때문에 뭐 홈이든 원정이든 이번에도 3연패까지 할 것 같지는 않다. 근데 이제 변수가 뭐냐면 프랑크하고의 그 유로파 일정이 그게 살짝 변수긴 한데, 근데 뭐 챔스처럼 일정이 빠른 것도 아니고 금요일 새벽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여유가 있지 않을까 해서, 더군다나 홈에서 하고, 그래서 아무리 사우스햄튼이 이제 뭐 꼴찌고 뭐 지난번 크리스탈하고 비겼다고는 하고 뭐 리버풀전 선제골 뭐 예전에 입스위치도 잡고 뭐 그렇긴 했지만 그래도 토트넘 승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토트넘 승을 보고 언오버는, 그러니까 마엔은 솔직히 토트넘 마엔을 쉽게 보기가 어려워요. 요새 토트넘의 행보를 보면은 마엔 가기가 쉽지 않죠. 근데 오히려 이런 경기 마엔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우스햄튼이 그동안 리버풀전부터 보여줬던 그 흐름을 봤을 땐 마엔 쉽지 않아요. 요거는 한 골차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고, 언오버 여부는 토트넘의 득점력에 달렸습니다. 사우스햄튼이 뭐 토트넘 상대로 아주 많은 득점을 할 거라 생각 안 해요. 왜냐? 최근에 득점력 보면은 1득 이상을 못 하고 있으니까. 예전에 입스위치 상대로 2골을 넣고 뭐 노팅엄 상대로도 2골을 넣었는데 전체적으로 골을 많이 넣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득점력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득점도 2배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저는 토트넘 승과 배당을 좀 더 높이면 언더를 같이 보겠습니다. 언더를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엠폴리하고 칼리알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리에로 넘어가서 지금 엠폴리가 홈에서 최근엔 살짝 밀리긴 하는데 상성이, 일단 엠폴리 같은 경우에 강등권입니다. 칼리알리는 6점 차. 근데 이제 잔여 경기가 8경기이기 때문에 아직 모릅니다. 위로는 이제 레체 파르마하고는 불과 이제 한 경기 2경기 차이기 때문에. 자, 홈의 엠폴리 득점력이 너무 안 좋아요. 5득점. 한 자릿수 득점도 이 엠폴리밖에 없는데 거기다 5득점이면 최악이죠. 그나마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건 실점인데, 뭐 20골이 다른 하위권 팀 치고는 적은데 뭐 다른 팀 평균적으로 보면은 중위권 팀보다는 실점이 또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득점이 워낙 적다 보니까 칼리알리가 원정 성적이 안 좋더라도 엠폴리가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리고 엠폴리가 지금 지난 경기 그 컵 대회는 볼로냐한테 0대3으로 졌지만 코모전에 결국 1대1로 비겼거든요. 그때
퇴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장, 뭐 경고 누적, 미드필더만 이제 일단 2명이 빠지고 기존의 뭐 장기 부상자들 포함하면은 칼리알리가 딱히 결장이 없으니까 결장 부분도 칼리알리가 좋습니다. 다만 이제 칼리알리도 되게 오랜만에 이제 몬차 상대로 3대 0으로 이기긴 했는데 여전히 원정에서는 득점력이 저조해요. 아탈하고 비기고 AC 밀란하고 뭐 비긴 적이 있긴 하지만 뭐 엠폴리도 최근에 뭐 득점력이 좋다 할 수는 없고 더군다나 이제 홈에서 득점력 보시면 아시겠죠. 그리고 최근 5경기 연속 언더인데, 그러니까 최근에 잘했던 건 그겁니다. 원정에서 뭐 유벤하고 비겼던 거, 뭐 제누아나, 코모 상대로도. 근데 결국에는 승리를 못했다는 게 큽니다. 그래서 작년 베로나 원정에서 4대1로 이긴 이후에 아직까지 승리가 없어요. 오늘 이겨줘야 되는데 또 지난번에 3대0으로 AC 몬차 상대로 칼리알리가 이겨가지고 흐름도 한번 끊었고, 그리고 원정에서도 칼리알리가 쉽게 안 졌던 팀이라 엠폴리가 득점력 생각하면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홈이더라도. 전 그래서 칼리알리 프렘 봐요, 이 경기. 갈 수가 없다, 엠폴리. 저 정도의 득점력이면 잘해야 비기는 정도지 승리 자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뭐 퇴장 경고 누적도 있고. 토리노, 엘라스 베로나 갈게요. 자, 토리노 같은 경우 베로나 상대로 무가 엄청 많다. 둘이 붙으면은 꽤 무가 많습니다. 최근에 1승 7무 2패니까 한 10년 전적을 봤을 때 최근 전적만 보더라도 1승 3무입니다. 그러니까 5번에 4번이 비긴 거예요. 토리노 홈에서. 그만큼 무가 좀 많고, 그리고 지금 순위를 보면은 토리노가 조금 더 우세하긴 하거든요. 승점으로는 한 3경기. 근데 그 베로나가 실점이 너무 많아요. 58실점이면 지금 꼴찌 몬차보다도 실점이 많습니다. 최다 실점. 그래서 결국 득점이 딱 2배 차이거든요. 29득점이니까 58. 딱 2배 차이입니다. 그래서 득실에서는 많이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토리노가 홈이라서 더 부담되는 것도 있고요. 자, 일단 결장을 보면은 토리노도 그나마 최근 부상은 미드필더 한 명이 있네. 종아리 부상. 이 선수가 어시를 6개나 있기 때문에 비중이 그래도 없진 않죠. 그리고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장기 부상이긴 한데 공격에 최근 부상들이 있긴 합니다. 뭐 한 2명 정도. 뭐 아까 토리노보다는 최근은 아닌데 그나마 20경기가 넘었다는 거는 그나마 최근 쪽으로 보긴 해야죠. 그래서 뭐 거의 결장 부분 보면은 뭐 어디가 우세하다 보긴 어렵고 비슷하다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기세, 토리노의 기세가 엄청납니다. 아까 뭐 두 팀이 붙으면 무가 많다고 했지만 뭐 상성을 떠나서 토리노는 지금도 무가 많아요. 최근에 경기가 이제 올해 들어서 딱 한 번 졌습니다. 그게 볼로냐 원정에서 2대3 패배. 그게 유일한 패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홈에서는 아직 진 적이 없다. 3승 3무. 6경기 무패 중. 약팀만 만났냐? 그게 아닙니다. 유벤투스, 홈에서 유벤, AC 밀란, 원정에서는 라치오, 그리고 아탈, 피오렌티나. 빡세죠? 그 모든 팀들 상대로 딱 한 번 졌습니다. 볼로냐한테. 지난번 라치오전도 비기고. 그래서 토리노가 웬만큼은 지지 않을 것 같다. 뭐 베로나도 최근 1승 1무긴 하지만 근데 이제 두 팀이 언더가 많다 보니까 언더로 접근해도 될 것 같은데 하필 또 언더가 없죠. 세리에도 언오버가 없기 때문에 지금 토리노 승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경기. 토리노 승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완벽하게 이제 승을 못 보는 이유가 무가 워낙 많고, 베로나 같은 경우도 졌던 경기들 보면은
뭐 너무 허무하게 졌던 경기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요. 최근에 뭐 그래도 근접하게 졌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보는 거지. 근데 득실로만 보면은 이게 말이 안 된다. 최다 실점 팀이기 때문에 토리노 승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경기 했죠? 딱 10경기네? 오늘이 아까 24경기였나? 딱 장크트까지만 공개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랑스하고 생테디엔인데 지금 생테가 지금 강등권인데 르아브르하고 1점, 그리고 랑스 말고 랭스하고는 3점 차거든요.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몽펠리에는 사실 조금 버거워 보이고 오늘 경기가 진짜 중요할 것 같거든요. 생테 입장에서 이기면은 앙제하고도 1점 차. 앙제가 지금 한 경기를 치른 상황에서 27점이기 때문에 어제 파리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랑스는 뭐 리를 쫓아갈 수 있는, 이제 오늘 이기면 5점 차로 줄어들기 때문에 6위권 안에 이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한데 급한 건 생떼입니다. 생떼. 근데 하필 원정에서 성적이 너무 안 좋아요. 1승밖에 없고, 그나마 이제 랑스 쪽에서 뭐 수비의 부상도 있고 공격의 뭐 명단 제외, 뭐 장기 부상 포함해서 뭐 많은 건 아닌데 어쨌든 왜냐면 생태도 보면은 뭐 경고 누적 퇴장 이런 게 없거든요. 그나마 이제 비벼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면 랑스가 뭐 홈에서 압도적으로 막 좋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르아브르한테도 4실점을 했던 상황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길 것 같으면 지고 질 것 같은데 이기고 약간 그런 패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마르세유 원정도 잡았었고 스타드렌, 근데 이제 홈에서 르아브르, 낭트 원정도 지고 그래서 최근에는 무가 잘 없어요. 그 랑스가 그나마 이제 파리하고 컵대회에 비겼던 게 이제 마지막 무승부인데 올해 들어서는 전부 승패입니다. 이기거나 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두 팀의 상성도 보면은 뭐 물론 랑스가 이제 많이 좋긴 한데 최근 전적이 별로 없습니다. 1승 1무 홈 기준으로. 뭐 홈 원정 포함하면은 그나마 좀 경기가 있는데 그것마저 4승 1무입니다. 그래서 상성은 랑스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어쨌든 랑스가 홈이니까 유리하긴 한데 요새 생떼가 뭐 몽펠이나 르아브르 원정도 1승 1무, 그리고 뭐 득점이 꾸준합니다. 그러니까 무득점 경기가 생각보다 거의 없어요. 그나마 이제 스타드렌 무득점이 딱 한 경기지 올해 들어서 무득점 경기는 그게 유일합니다. 파리 원정도 1대2까지 갔고 뭐 오세르 원정도 비겼고 해서 이거 배당 보고 접근해야 됩니다. 랑스가 유리하긴 한데 1.47에 대한 배당은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는다. 왜냐면 랑스가 최근에 이길 때 보면은 1대0 승부가 꽤 많았거든요. 뭐 한 골 차라든가. 그래서 불안합니다. 처음으로 건너뛰겠습니다. 어제 이제 낮은 배당에 너무 당하다 보니까 오늘은 좀 몸을 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 하면서도 갈 수밖에 없는 게 마땅히 갈 게 없었고 어제. 그렇다고 이제 중배당만 가기에는 좀 애매하고 해서 갔는데 뭐 결과론적이긴 해요. 사실 뭐 베티스도 요새 흐름이 좋았고 파리도 이제 다음 챔스 일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런 거 알면서도 간 거는 그래도 이길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간 거라서 아마 다시 어제로 되돌아간다 하더라도 똑같이 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장크트 경기 가도록 할게요. 장크트랑 메넨글라. 자, 분데스가 오랜만인데, 자, 장크트. 일단 메넨글라하고는 득점도 2배 차이, 그리고 그나마 실점이 이제 메넨글라보다 적은데 장크트의 장점은 뭐겠습니까? 단점부터 얘기하죠. 득점입니다. 득점. 최소 득점팀.
그러면 장점은 뭐겠어요? 하위권에 있는 팀 치고 실점이 되게 적습니다. 얘네가 지금 33실점인데 이 정도면은 뮌헨 마인츠 그 다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점으로만 보면 거의 상위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질 때 보면은 언더도 많았고 많은 점수차로 진 경우가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득점이 받쳐주지 못하니까 이제 그게 문제인데 하필 또 지금 이제 하이덴하임하고 불과 이제 3점 차. 오늘 이기면 좀 더 벌어지는데 못 이기면 3점 차로 이제 딱 고정되기 때문에 계속 쫓기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메넨글라는 오늘 이기면 마인츠하고 승점이 같아집니다. 그러면 챔스권에 가기 때문에 메넨글라도 동기부여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상성은 너무 오래전이니까 건너뛰고 최근 장크트가 보여줬던 이제 그 행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푸스 원정 비겼죠. 최근 뮌헨 원정에서 2골을 넣었습니다. 아마 그때 제 기억으로는 3대1로 지다가 이제 뭐 따라잡는 골을 넣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장크트가 가끔씩 그러니까 승리가 많은 건 아니에요. 그냥 가끔씩 이기는데 하필 또 최근에 호펜하임을 잡다 보니까 이게 워낙 승리가 없었으면은 한번 장크트 그래도 홈이라서 좀 노려볼만 하겠다 생각을 하겠지만 연승이 없던 건 아닙니다. 올해 들어서 연승을 한번 하긴 했는데 워낙 패배가 많았어가지고 그리고 또 요새 메넨글라가 흐름 자체가 되게 좋거든요. 얘네가 뭐 컵 대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난번 라이프치히까지 잡으면서 연승 원정 4연승. 그래서 장크트가 홈에 이점이 없습니다. 득점이 8득점밖에 안 돼서 두 자릿수가 안 되는 유일한 팀이고 근데 메넨글라는 원정에서도 득점력이 괜찮기 때문에 장크트에 결장이 없다고는 하지만 메넨글라도 미드필더 한 명이랑 키퍼들이 지금 2명이나 빠진 거 빼고는 공격이 멀쩡합니다. 두 자릿수 득점이 2명이나 있어서 괜히 2배 차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언오버만 있다면 오버가 딱이긴 한데 아쉽습니다. 근데 배당은 장크트로 빠지거든요. 그래도 저는 메넨글라 프렘 봅니다. 이게 뭐 독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배당이 올라갔거든요. 장크트 뭐 요새 나름 잘하긴 한다고 봐요. 3경기 연속 득점도 하고 뭐 뮌헨전 원정에서도 2골을 넣을 정도면 그런데 그 장크트의 그 패턴 중에 하나가 질 때 보면 득점 없이 졌던 경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득점이 최소 득점이 경우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보통 지더라도 뭐 한 골은 넣거나 그렇게 져야 되는데 대부분 졌던 경기들이 뭐 0대2, 0대1 이런 경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장크트가. 그래서 그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땐 메넨글라 프렘 가는 게 가장 안정적이라 보여집니다. 메넨 프렘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세비야부터는 그냥 가도록 할게요. 자, 세비야 AT. 요것도 이제 승무패 포함된 경기인데 제가 볼 때는 AT가 승리가 유력하긴 하지만 지난 컵 대회 일정 불과 이제 4월 3일 날 결국엔 바르샤한테 지면서 이제 뭐 원정 가서 4대4로 비겼는데 결국 홈에서 졌고 최근 AT가 원정이 불안해요. 헤타페한테 역전패도 당했고 물론 퇴장이 있긴 했지만 에스파뇰 원정에서도 비기고 그래서 세비야가 그렇다고 막 홈에서 성적이 좋고 잘했다는 건 아닌데 막 패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연패를 당했다 보니까 3연패까지의 그림은 안 보이고 더군다나 AT가 우승 경쟁을 하는 입장이라서 뭐 AT 쪽으로 봐야 되는 게 맞긴 한데 뭔가 좀 불안해요. 제가 볼 땐. 뭐 홈의 세비야 성적이 막 좋아서 막 그 세비야가 좋다는 게 아니고 AT가 원정 성적이 훨씬 더 좋고 한데 뭔가 지금 뭐 앙헬 코레아도 출전 정지고 그리고 그 로드리고 데파울도 지금 부상으로 이제 빠지고 수비에 아르헨티나 선수 누구죠? 이게 히메네스 얘도 부상이고 저 경고 누적이고 거기다 이제 공격에 또 브라질 선수 1명 허벅지 부상 물론 알바레즈하고
솔로로스가 있긴 한데 뭐 그리즈만도 있고 근데 뭔가 좀 불안하거든요. 제 불안했던 기억이 그거 같아요. 아마 상성에서 세비야가 유리했을 겁니다. 음, 맞네. 최근에 세비야가 홈에서 AT 상대로 좀 잘 잡았네. 20년도 이후에 이제 3승 1패니까 아마 요것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비야가 승률이 높은 건 아닌데 세비야도 보면은 쉽게 잘 안 집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살짝 불안하기 때문에 AT가 과감하게 세비야 프렌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비야 프렌 무가 좀 유력하긴 해요. 근데 완전 세비야 역배까지는 안 봤던 것 같은데 왜냐면 AT도 이제 지금 승점이 우승 경쟁을 해야 되는 승점이긴 한데 오늘 이겨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60점으로. 근데 오늘 만약에 지면 사실 바르샤가 어제 비겼다고 하더라도 10점으로 이제 변동이 없기 때문에 사실 바르샤하고 레알이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비겨서 그나마 레알하고 4점 차지 어제 이겼으면 6점 차입니다. 레알도. 그래서 저는 세비야 프렘 볼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아약스 브레다. 아약스도 거의 우승권에 가까워지지 않았나요? 아약스도 보면은 뭐 거의 우승한다는 마인드 같던데 지금 이미 한 경기 덜 치른 상황에서 PSV하고 6점 차라서 뭐 PSV는 득점만 많이 넣지 뭐 실질적인 이득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득점이 너무 압도적으로 많긴 해요. 근데 최근에 실점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아약스가 홈 유일 무패 11승 2무 브레다가 뭐 원정 성적이 너무 안 좋고 물론 이제 아약스의 공격에 이제 브로베이가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오긴 합니다. 베오르스트가 지금 장기 부상인 것 같은데 오늘도 못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고 수비에 경고 누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출전 정지가 한 명이 있고 키퍼도 부상해서 회복 중인 걸로 아는데 그것도 좀 애매하네요. 그거에 비하면 브레다는 크게 없거든요. 그래도 브레다 승이 안 보인다. 왜냐 아약스가 저번에 PSV 원정에서 이긴 게 좀 큽니다. 그거를 PSV가 잡았다면 격차를 좀 줄일 수 있었겠죠. 그리고 아약스는 진작에 유로파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유로파 신경 안 써도 되고 리그에서 보면은 아마 원래 무패일 겁니다. 무패. 제가 보는 게 지금 9승 1무거든요. 리그만. 원래 25년도 들어서 10경기 했는데 9승 1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실점도 알크마르전 2실점이 유일하고 그 두 골 먹힌 건. 무실점 경기가 거의 대부분이고 먹혀도 이제 발베이크하고 페노르트한테 한 골씩. 이 정도면 브레다 뭐 최근에 뭐 무도 많고 뭐 지더라도 뭐 한 골 차도 많고 뭐 PSV 원정 그리고 홈에서는 트벤테도 잡고 뭐 페노르트도 홈에서 비기고 뭐 위트레흐트 원정도 힘든데 0대1로 지고 나름 브레다도 보면은 실점을 뭐 최소한으로 하고 있긴 한데 아약스라서 좀 힘들다 봐요. 아약스 승 마행까지 봐야죠 요거. 아약스 승만 가기에는 배당이 너무 낮습니다. 뭐 물론 어제 뭐 바르샤나 아니면 또 어디였죠 트벤테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실점이 적어서 아약스 가겠습니다. 상성도 너무 압도적으로 좋아요. 갈 거면 마인으로 가야 됩니다. 마인으로 접근을 하시라.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그다음 몽펠리에하고 르아브르 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진행 속도가 좀 늦은 것 같네요. 좀 더 빠르게 갈게요. 자, 몽펠 꼴찌 최다 실점 르아브르 16위 뭐 9점 차긴 한데 득실이 몽펠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아무리 홈 성적이 뭐 르아브르 원정 성적하고 비슷하다고 한들 실점 자체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결장은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상성에서는 몽페리에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긴 해요. 르하브르 상대로. 근데 최근 한 경기 빼고는 다 이제 뭐 10년도 더 된 경기들이라 큰 의미가 없다. 어쨌든 홈에서 진 적은 없긴 합니다. 르하브르 상대로. 근데 최근 8연패인가? 몽펠리에가 8연패 중에 7경기가 득점이 없더라고요. 5경기 무득점 중입니다. 뭔가 좀 기록을 세우고 싶나 본데 그 전에 그래도 강팀 상대로 뭐 릴, 니스 뭐 비겼다든가 뭐 모나코도 잡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왜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득점도 없고. 근데 르하브르는 보면 막 랑스도 잡고 릴도 잡고 다 원정에서. 지난번 뭐 낭트도 3득점하고 뭐 리옹 원정에서도 지긴 했지만 2득점하고 언오버가 있다면 몽페리 아무리 언더라도 오버를 가고 싶은데 요건 뭐 르하브르 프렘 받으면 르하브르 프렘 무조건 가야죠. 몽페리 뭐 9경기 만에 승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득점력으로 봤을 땐 가능성이 희박하다. 차라리 요새 득점 잘하고 있는 르하브르 쪽 미는 게 맞지 않나. 왜냐 르하브르도 사실 강등권이라서 완전 강등은 아니지만 오늘 이기는 여부에 따라서 뭐 앙제하고 승점이 같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오늘 경기. 르하브르 프렘 보도록 할게요. 자, 랭스하고 스트라스부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랭스 같은 경우에는 참 랭스가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그 전에 너무 안 좋았어요. 성적이. 그러니까 뭐 중간중간 무가 좀 있긴 했지만 득점력이 워낙 저조해가지고 이길 수 있나 마르세유를. 근데 그 마르세유를 3대1로 이겼습니다. 그 득점이 없던 랭스가 막 그 컵대회 제외하면은 그 리그에서 그때 마르세유 전에 이제 6경기 무득점 중이었거든요. 근데 마르세유 이기고 그 기세를 타서인지 몰라도 컵대회 또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결승에 올라갔어요. 이제 파리하고 붙는데 어쨌든 최근 흐름은 좋다. 그 전에 뭐 언제 무득점 했냐는 듯이 최근의 흐름 자체는 좋습니다. 최근 3경기만 보면. 근데 이제 스트라스가 기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6승 1무 최근 4연승 리옹도 잡고 원정에서 5세로 원정도 잡고 랑스도 잡고 원정 3연승 그리고 그 전에 졌던 경기들도 보면은 올해 들어서 리그는 딱 한 번 졌어요. 스타드레는 원정 0대1 마르세유 원정도 비겼고 중간에 한번 이제 앙제한테 이제 컵대회 지긴 했는데 홈에서 워낙 무패 흐름이 괜찮다. 그리고 랭스하고 득점도 이제 많이 차이가 나고 득실도 랭스가 이제 내세울 거라고는 최근 기세가 반짝 좋은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홈보다 원정 성적이 안 좋은 스트라스 정도. 근데 랭스는 원정을 갔다 왔거든요. 컵대회. 일정도 스트라스가 더 넉넉해요. 그래서 뭐 스트라스가 이제 정배를 받긴 했는데 최소한 질 것 같지는 않다. 저는 스트라스 승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랭스가 마르세유를 잡았다고 해서 그 한 경기만 갖고 판단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리고 이제 체력적인 이슈 그리고 공격에 지금 애매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부상 여부가 좀 애매한 선수들. 일본 그 이토 주냐 그리고 나머지 이게 프랑스 선수 같은데 마마두 디아콘 좀 의심이 돼요. 부상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스트라스는 거의 없긴 하거든요. 미드필더 한 명 빼고는. 그래서 워낙 요새 기세도 좋다 보니까 스트라스 승무. 일단 승을 좀 더 볼게요. 저는 6대4 정도로 봅니다. 왜냐 랭스가 그동안 보여줬던 이제 무득점의 그런 전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안 봤나 이거? 상성을 안 봤나? 상성은 안 본 것 같긴 하네. 랭스가 살짝 앞서긴 합니다. 홈에서. 아주 살짝.
최근 전적으로 보면 스트라스가 조금 더 좋아 보이고, 홈 기준으로 보면 랭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경기 스타드렌하고 오세르 가도록 할게요. 자, 스타드렌 같은 경우 오세르 상대로 홈에서 근데 전적들이 너무 오래됐네. 이게 그냥 최근 전적만 보면 반반이네요. 반반. 반반이고, 일단 오세르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둘이 득실이 비슷해요. 그리고 승점도 단 한 경기 차이고. 근데 이제 오세르는 홈하고 원정이 완전히 갈립니다. 스타드렌도 홈 원정이 좀 차이가 나는데 오세르가 더 승패로 보면은 더 확연하게 차이 납니다. 왜냐? 7승 5무 2패이기 때문에 홈에서. 원정에서 2승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스타드렌도 7승이긴 한데 원정에 그 홈에서 좀 패배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정의 오세르라 스타드렌이 좀 해볼만 하지 않나. 왜냐면 오세르 원정은 좀 빡세거든요. 근데 공격에 루도비치 블라스 이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떠 있어서 몇 경기 못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리무엔도가 지금 압도적으로 지금 거의 팀 내 골을 전부 다 담당하고 있긴 해요. 13골. 그리고 오세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드필더 쪽에 부상이 한 2명, 공격에도 1명. 이게 20경기 이상을 뛴 선수들이라서 다 최근 부상입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스타드렌에 비해 결장도 조금 더 득점은 같기 때문에 만약에 오세르가 득점력이 더 좋았다면 모르겠지만 이러면 스타드렌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스타드렌 사이드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배당도 스타드렌으로 빠지긴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앙제를 잡긴 했는데 스타드렌도 무가 거의 없는 팀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홈에서도 1무밖에 없었고 원래 들어서 무승부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기거나 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오세르가 이 홈에서가 압도적으로 성적이 좋은데 최근에 원정에서도 이 성적이 좋았거든요. 최근 니스 원정 이겼고 랭스 원정도 잡고 브레스트 원정도 비겼기 때문에 예전에 모나코 원정도 이길 뻔하다가 이제 4대2로 역전 당했는데 그 전에 무득점 경기 많고 뭐 물론 예전에도 뭐 잘할 때는 마르세유도 잡고 했지만 그게 살짝 좀 걸립니다. 이게 스타드렌이 당연히 홈 성적도 좋고 다 좋은데 뭔가 스타드렌이 홈에서 연승 자체가 없었고 물론 홈 원정 연승을 몇 번 하긴 했었습니다만은 패턴이 그러니까 홈에서 이기면 원정에서 이기고 이랬는데 지금은 원정 먼저 이겼으니까 고민되네 이게. 무가 없고 승패로만 갈리고 그러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오세르의 최근 흐름이 좋다. 이거면 배당이 빠진 스타들에는 그렇게 메리트가 없어집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원정 성적이 너무 안 좋은데 또 하필 최근 원정에서 나름 괜찮은 이제 브레스트, 뭐 니스도 안 지고 이제 무패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가진 않겠어요. 스타드렌 승부 봅니다. 요거 표시를 해드릴게요. 오세르가 이길 것 같진 않고 아까 뭐 그리고 결장 부분이 있긴 한데 스타드렌도 그 공격수 2명 중에 이제 1명이 빠지니까 그래서 무가 조금 걸리긴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 맨유 맨시티로 가겠습니다. 자, 맨유 맨시티 요거는 뭐 변수를 어제 막 노리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뭐 맨유가 맨시티 상대로 은근히 최근에 맨시티를 잘 잡았더라고요. 최근 원정 가서도 2대1로 이겼고 작년에. 그리고 홈에서는 좀 밀리긴 하지만 최근 이제 상태가 안 좋아진 맨시티 정도면 맨유도 해볼만 하지 않을까 했지만 여전히 맨유는 의심부터 하고 본다. 왜냐?
지난번 노팅엄전 사실 되게 유리했거든요. 노팅엄은 이제 일정도 되게 빡빡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0대1로 졌습니다. 그래서 연승할 수 있는 기회 놓쳤고 그리고 리옹 원정에 유로파 일정이 있습니다. 맨시티는 이미 레알한테 떨어졌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FA컵도 일정이 남아있고 그래서 일정 부분도 맨시티가 더 좋다. 그래서 맨시티 원정이지만 맨시티가 더 좋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결장 부분 보면은 이제 기존에 이제 맨유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데 맨시티가 최근에 홀란드가 이제 부상을 당해서 이제 아마 지난 경기인가? 지난 경기 안 나오고 지난 경기도 나왔었나? 본머스전? 본머스전은 나왔다. 만약에 그때 기억이 난다. PK를 놓쳤기 때문에. 레스터전 못 나왔는데 결국 2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홀란드가 없으면은 좀 빡세 보일 수는 있는데 그래도 맨시티 승무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원정이지만 맨유가 홈에서 최근 5경기 무패이긴 하지만 뭔가 리그만 놓고 한정으로 봤을 때는 뭐 아스날도 비기고 뭐 선제골 넣고 뭐 잘 하고 있긴 한데 뭔가 맨시티한테는 못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물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진 않을 거예요. 요것도 맨시티 승무에서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관전해야 되는 경기라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유니온 베를린 그리고 볼프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몇 경기 안 남았죠.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아마 시간은 1시간 반 안으로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1시간 거의 딱 1시간 됐는데 최대한 7시 반까지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 볼프스 상대로 압도적으로 좋거든요. 홈 성적. 그 친선전 빼면은 4승 2무. 최근 4연승. 이게 오래된 전적도 아니에요. 그래서 상성은 유니온이 압도적으로 좋다. 근데 순위는 일단은 이제 한 단계 차인데 8점 차고 이 득점이 워낙 적다 보니까 볼프스가 득점에서 훨씬 좋거든요. 거의 한 2배 차이 납니다. 그리고 볼프스가 원정 성적이 더 좋은 팀입니다. 원정 3위예요. 3위. 그래서 유니온 베를린이 홈이긴 하지만 지금 정우영도 이제 발목 부상. 팀 내 골이 3골의 이엇인데 경기 수도 꽤 많이 뛰었거든요. 최근 부상이기 때문에 볼프스는 그에 반해 뭐 수비 쪽 최근 한 2명 정도 부상이 이제 생기긴 했습니다. 미드필더는 조금 됐고 근데 공격에 워낙 거의 결장이 없어서 공격력으로 보면 볼프스 쪽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볼프스 요새 하는 거 보면은 아시죠? 이기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원정 성적이 좋다고는 하지만 잘 안 지기도 하는데 최근에 또 하이덴하임한테 이제 지면서 2경기 연패죠. 득점이 없었고 라이프치히전 컵대회 빼면은 그 전에 이제 7경기 무패 중이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5경기를 비겼고 뭐 홈에서 홀슈타인하고도 비기고 알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또 라이프치히 원정에서 5대1로 어떻게 이겼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득점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2경기 득점이 없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유니온이 홈에서 성적이 아주 좋은 편이 아닌데 최근에 프랑크 원정 이기고 뮌헨하고도 비기고 프라이 원정도 제가 이제 프라이 하나 틀렸는데 선제골 넣고 이제 프라이가 2골을 먹혔거든요. 후반에 이제 추가골까지 먹혀서 최근 3경기 2승 1무입니다. 쉽지 않은 상대들 상대로 흐름이 너무 좋다. 근데 유니온도 보면 가끔씩 뭐 홀슈타인이나 생각지도 않은 보험은 이제 몰수패였고 그런 거 보면은 또 뭐 아주 막 좋아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볼프스의 흐름보다는 유니온 흐름이 더 좋긴 해요. 최근 기세로 봤을 땐. 그래서인지 몰라도 유니온 베를린으로 배당이 빠집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할게요. 아까 그 유니온 베를린이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뭐 뮌헨하고도 비기고 프랑크나 프라이 원정도 잡고
상성에서도 볼프스한테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보니 이제 유니온 베를린 쪽으로 빠지는데 볼프스가 4연패까지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볼프스가 이기기에도 뭔가 조금 애매하고 그래서 무 찍거나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프렌도 좀 애매하네요. 저는 무 보겠습니다. 무승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죠. 아탈하고 라치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탈 같은 경우 지금 라치오하고의 상성에서 홈에서 막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거의 최근 전적 보면은 약간 반반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흐름을 좀 봐야겠습니다. 일단 아탈 같은 경우 득점력이 인테르 다음으로 높은데 실점도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득실하고 비교했을 때는 라치오보다 훨씬 좋아요. 플러스 34인데 아탈이, 라치오는 플러스 9입니다. 그래서 20골 이상 차이가 나고, 지금 아탈의 홈 성적 그리고 라치오도 원정 성적이 좋긴 하지만 패배가 조금 더 있거든요. 그래서 아탈에 조금 더 우세를 봅니다. 공격에 이제 뭐 루크먼이나 레테기 부상도 따로 없고, 미드필더 라인도 골을 되게 많이 넣거든요. 어시도 많고. 그래서 괜히 득점 위기가 아니다. 그리고 라치오는 기행 누지가 경고 누적, 그리고 최근 경고 누적이거든요. 경고 누적으로 이제 못 나오고, 여기도 공격이 뭐 골고루 골을 넣고 있긴 한데 뭔가 좀 부족한 게 보여요. 아탈에 비해서는. 물론 아탈이 너무 몰려있긴 합니다. 레테게하고 루크먼한테. 근데 원정인 점 감안하고 최근에 또 토리노한테 비기고 볼로냐 원정 5실점이면 뭐 라치오 또 이제, 아탈은 리그만 신경 쓰는데 또 보대 걸리면 원정도 갔다 와야 되고 유로파 신경 쓸 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 순위 자체가 7이긴 한데 로마하고 승점이 같거든요. 유벤 3점, 챔스권인 볼로냐도 4점 차라 동기부여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탈도 아직 몰라요. 아직 좀 힘들긴 하지만 오늘 이기면 61점. 뭐 인테르 나폴리 우승 경쟁보다는 조금 뒤처지긴 하는데 아직 모르죠. 아직. 그래서 어쨌든 둘 다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패 중이라 두 경기째 승리가 없거든요. 근데 아탈 잘 이제 아셔야 될 게 홈에서 너무 못해요. 최근 뭐 6경기 무승인데 그 6경기 중에 4경기가 득점이 없습니다. 챔스컵 대회 포함. 근데 원정에서는 막 다득점 잘하거든요. 근데 그마저도 지난번에 피오렌티나 무득점. 그래서 요새 아탈의 흐름을 보면 뭐 두 경기밖에 안 지긴 했어요. 근데 홈에서 이제 워낙 최근 이제 리그에서도 6경기 4무 2패고, 라치오 같은 경우도 원정에서 AC 밀란 뭐 2대1로 이기긴 했지만 그 전에 경기들 보면 베네치아하고도 비기고, 그래서 이 경기는 쉽게 갈 수가 없습니다. 저 아탈의 배당이 1.58인데 아탈이 홈 성적이 좋았거나 뭐 요새 흐름이 좋았다면 배당이 낮더라도 갔죠. 근데 뭐 라치오도 공격 쪽에 이제 결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성이 아주 밀리는 것도 아니고, 아탈은 더군다나 2경기 무득점, 뭐 3연패 없다, 뭐 오랜만에 이제 다득점하면서 이길 수도 있는데 그동안 홈에서 보여왔던 득점력, 패스합니다. 패스. 아탈란타 라치오는 패스가 좋아 보인다. 배당 대비 메리트 없다. 바야돌리드하고 헤타페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승무패 포함된 경기인데 헤타페 승이 유력하긴 하지만 바야돌리드가 홈에서 단 한 번도 헤타페한테 진 적이 없다. 그 친선전 빼고 리그 컵 대회 5승 6무. 무가 좀 있긴 하지만. 그리고 바야돌리드 같은 경우에는 꼴찌긴 합니다. 헤타페하고 승점 20점, 최소 득점, 최다 실점, 뭐 실점도 2배 이상 차이 나고 득점도 밀리고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홈에서도 득점력 한 자릿수.
또 원정 헤타페 성적이 안 좋냐? 그렇진 않습니다. 거기다 더군다나 수비에 경고 누적 2명, 주전기포 부상, 공격에도 한 명이 애매하고, 그에 반면에 헤타페는 수비 부상 말고는 없다. 너무 안 좋아해 다. 바이올리드를 갈 수가 없다. 근데 최근에 대부분 한 골 차였고 너무 오랫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지금 거의 한 10경기 1무 9패거든요. 근데 바이올리드가 예전에 보시면 베티스도 잡고 발렌시아도 잡고 빌바오도 비겼던 전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타페가 유력하긴 하나 헤타페도 요새 보면 레가네스 원정 치고 AT도 역전승을 했고 오사수나도 역전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워낙 원정에서 최근에 뭐 소시 그리고 지로나 알라베스 뭐 연승도 꽤 했었죠. 지금 보니까 컵 대회 제외하면 4연승도 했더라고요. 원정. 뭐 AT한테 지긴 했지만 한 골 차였고 누가 봐도 헤타페가 유리하긴 합니다만은 뭔가 바야돌리드 가고 싶다. 저는 아마 무승부를 변수를 노렸던 것 같아요. 상성도 바야돌리드가 밀리지 않고. 그러니까 헤타페가 뭐 지난번에 비아레알을 잡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뭐 공격에 결장이 있어서 바야돌리드한테 밀리는 것도 아니지만 뭔가 비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제 바야돌리드 쪽으로 봤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가기가 좀 애매합니다. 요 경기도. 왜냐하면 바야돌리드 같은 경우에 너무 무시했던 게 득점력을 너무 무시했다. 실점은 많을 수 있다 보는데 득점력까지 받쳐주지 않다 보니까 사실 헤타페를 이길 가능성이 좀 희박해 보여요. 지금 상황으로 볼 땐. 거기다 이제 그 주전키퍼의 부상과 수비의 경고 누적까지 있다 보니까 잘해야 비기는 거 정도? 저는 안 가겠습니다. 이거 원래는 바이올리드 프렌을 한번 노려볼까 했는데 오히려 헤타페 승무로 보는 게 맞고 헤타페 승 가기에는 무가 좀 걸려서 이제 그런 거지. 상성이 워낙 너무 이제 좋기 때문에. 그리고 헤타페도 뭐 다득점으로 이겼던 경기들이 거의 없어요. 이겨도 거의 한 골차. 저도 한 골차. 그렇기 때문에 비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무 보고 넘어갈게요. 자, 로마 유벤투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S 로마하고 유벤투스. 자, 로마가 유벤 상대로 홈에서 살짝 아주 살짝 밀리긴 하는데 또 최근엔 1승 1무고 그리고 이 로마가 워낙 이제 홈 성적이 좋은 팀이잖아요. 승점이 불과 3점 차입니다. 득실도 비슷하고 특히 홈의 로마는 두 자릿수 승리거든요. 10승 1무 4패. 득실도 괜찮고 뭐 유벤도 원정에서 패배도 좋고 뭐 좋긴 한데 로마가 승점이 더 높습니다. 홈의 승점이. 그래서 디발라의 결장 말고는 크게 없는 것 같고 벨기에 공격수도 한 명 경고 누적이 있는데 경기 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그런 건데 자 그에 반면에 유벤은 의외로 수비 결장 말고는 없어요. 미드필더 공격 라인이 다 이제 결장이 없고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유벤도 리그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피오렌티나 아탈한테 이제 무득점으로 개 발렸었죠. 0대3 0대4 지난번 제노아를 이기면서 연패를 끊긴 했지만 최근에 엠폴리하고의 컵대회에 떨어진 거 그리고 칼리알리전 뭐 원정 코모전 다 아슬아슬했던 점 생각하면은 로마의 최근 홈의 그 무패 흐름 봤을 때 유벤투스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면 최근 로마가 홈에서 5연승 뭐 이 로마도 이제 뭐 다득점으로 이겼던 경기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 기세를 탔기 때문에 좀 빡세 보인다. 유로파 제외하면은 지금 7연승 중입니다. 리그. 아니 맞구나. 그 AC 밀란하고의 그 경기는 컵 대회였기 때문에 7연승입니다. 1실점 이상 하지 않고 있다. 근데 뭔가 로마 승만 가기에는 좀 애매해요. 요 경기도.
로마 승을 더 보긴 하는데 유벤도 이제 패배가 워낙 적은 팀이다 보니까 득실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3패거든요. 인테르하고 패배가 동일합니다. 유벤이. 근데 그 3패 중에 2번을 최근에 졌기 때문에 뭐 패배가 적다고 해서 유벤을 옹호하기도 힘들다. 그나마 다행인 건 결장이 미드필더나 공격 쪽에 없다는 건데, 그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무득점으로 졌던 거 생각하면 로마의 근소한 우세를 봅니다. 근데 이제 무승부를 완전 배제할 수 없는 게, 로마도 보면 코모전에 홈에서 역전을 했고 최근 엠폴리, 칼리알리, 레체 다 1대 0입니다. 그래서 로마도 공격에 결장이 있다 보니까 로마 승무 보지만 아, 그런가요? 소리가 많이 적으신가요? 그 원래 평소대로 키고 하고 있긴 하거든요. 제가 목소리 톤을 좀 낮추긴 했는데 소리가 좀 적으시면 그 볼륨을 키우는 거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더 키울 수 있긴 한데, 그러면 아마 평소 그 데시벨보다 더 높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볼륨을 안 들리시면 좀 높게, 왜냐면 제가 끝나고 유튜브 올리거나 다시 보기를 보면서 확인을 하긴 하거든요. 살짝 그 볼륨을 좀 줄이긴 했는데 다른 거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소리 좀 작으신 분들은 조금 더 높이길 권장드리겠습니다. 나중에는 여기다 참고로 좀 해드릴게요.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참고를 하고 제가 다음에는 볼륨을 좀 더 높이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짓자면 언오버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로마 승무, 로마 승무인데 물을 좀 끼고 생각을 하겠다. 아마 무승부 가능성이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거의 5대5로 보겠습니다. 승무 보지만 그렇게 보고 마르세유하고 툴루즈 경기 가도록 할게요. 잠깐만 한번 들어볼까요? 아까 소리가 좀 작진 않았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이 정도 소리면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이어폰을 껴서 그런가? 스피커로 들으면 좀 작게 들리려나? 근데 보통은 다 이어폰으로 듣지 않나요? 어쨌든 나중에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르세유하고 툴루즈 경기 가도록 할게요. 자, 마르세유 같은 경우 3연패.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득점이 좀 저조합니다. 근데 그 전에 낭트나 생떼, 뭐 리옹,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홈에서 성적이 꽤 좋았거든요. 그렇다고 마르세유가 뭐 다른 일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마르세유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3위, 리옹하고 불과 1점 차입니다. 그 밑에 니스, 릴 다 이제 한 경기 그 승점 안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승점을 못 챙기고 가면은 다음 경기에 역전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챔스권을 지키려면 3위 안에 오늘 승리가 반드시 필요하고, 오늘 이기면 모나코를 넘습니다. 2위로 치고 달리기 때문에 뭐 이미 8위는 우승 확정이라 2, 3, 4, 5위, 6위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자, 툴루즈는 강등권하고 막 그렇게 가깝진 않아요. 승점이 10점이라서 그나마 좀 여유 있는 편인데, 어쨌든 마르세유가 홈에서 뭐 원정보다는 홈 승점이 조금 더 부족하긴 한데 툴루즈가 의외로 원정 그 승점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일단 호이비에르 부상 중이죠. 미드필더. 그리고 수비에도 부상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공격에는 크게 없는 것 같고, 툴루즈 쪽 보면은 오히려 공격에 아부크랄이 이제 몇 경기째 계속 못 나오고 있는데, 그거 말고는 특히 뭐 사실 달라진 게 없긴 해요. 툴루즈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스트라스나 이제 브레스트 상대로 멀티골 이상 실점을 했고, 그 전에 원정 뭐 6경기 무패로 흐름이 좋긴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어쨌든 살짝 좀 기세가 좀 꺾인 게 아닌가. 홈에서 4실점 한 거 보면은. 근데 여전히 리옹 원정도 비겼었고 랑스도 잡고, 그러니까 괜히 원정 승점이 높은 게 아니에요. 특히 올해 들어서는 그 스트라스전이 유일한 패배이기 때문에 지금 7경기 중에 6경기 중에 딱 한 번 졌거든요. 3승 2무 1패. 그래서 원정 성적이 나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마르세유도 연패를 끊어야 되는 입장이긴 하지만 툴루즈의 최근 원정 성적을 봤을 때는 쉽진 않을 것 같다. 그래도 이 마르세유가 홈이고 득점력도 이제 거의 20골 차이 나기 때문에 실점은 크게 차이 안 나거든요. 마르세유가 좀 더 많긴 한데, 그래서 배당이 툴루즈 쪽으로 빠지긴 합니다만은 저는 그래도 마르세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상성도 툴루즈 상대로 최근에 10년 넘게 이제 진 적이 없고, 그래서 배당이 올라가지만 마르세유 승 봅니다. 그 다음 마지막 경기 비아레알하고 빌바오 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도 1시간 30분 안에는 좀 끊고 가네요. 요거 이제 방종하고 바로 조합을 만들고, 제가 일단 앞에 두 경기는 다 이제 던졌기 때문에 결국 이제 라스팔마스 경기부터 가야 되는데, 보고 최대한 좀 빨리 마무리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비아레알 빌바오. 사실 이 경기는 일로 보나 절로 보나 그냥 무밖에 안 보였던 경기입니다. 지금도 생각이 거의 변함은 없어요. 비아레알이 최근에 뭐 알라베스나 레알한테 연패를 당하긴 했지만 그 전에 무패도 조금 오래 했었고, 그리고 빌바오 같은 경우도 이 레인저스 유로파 일정이 있는 거 빼고는 최근에 AT전 진 거 말고는 없긴 합니다. 그 일정이 좀 걸리긴 해요. 그리고 최근에 득점력이 뭐 예전만큼 막 높진 않거든요. 마요르카도 한 골, 세비야도 한 골, 오사수나 득점이 없고, 그래서 유로파만큼 득점을 막 최근에 잘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빌바오의 지금 성적 14승 11무 4패, 득점은 비아레알한테 조금 밀리나 실점에서 좀 더 많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도 챔스권 방어하려면 오늘 최소한 승점은 챙기고 가야 된다. 오늘 만약에 졌을 때는 되게 그 점수차가 좁혀지거든요. 그리고 비아레알이 홈보다 원정에서 승률이 더 좋긴 합니다. 뭐 그렇다고 빌바오가 원정 성적이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둘 다 아주 큰 부상이 없어요. 없는 상황에서 박빙이라 보여집니다. 빌바오도 다음 일정도 있고 최근에 이제 득점도 조금 부족한 것도 있고, 비아레알도 뭐 잘하긴 하는데 상대가 강팀이니만큼 쉽게 이길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무에 가깝다. 그렇다고 빌바오 프랭 가기에는 빌바오가 원정이고, 최근 빌바오도 원정 성적 보면 세비야 이긴 것 말고는 최근에 잘 못 이겼거든요. 에스파뇰이나 베티스한테도 비겼고, AT 로마한테 치고, 다음 레인저스 일정까지 있다. 이러면은 뭐 비아레알이 좀 더 우세할 수도 있다 봐야죠. 그래서 이제 프렌이 메리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를 유력하게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가요? 나가시기 전에 추천, 질차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질문 없으시면 저는 이제 발베렉하고 이걸 못 갔네 하다 보니까 무승부를 생각하긴 했지만 뭐가 나올지 모르겠고, 저는 라스팔마스 경기부터 좀 조합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수고들 하셨고요. 저는 내일 아마 저녁 경기가 몇 경기 없더라고요. 2경기인가 3경기. 그래서 아마 저녁 8시 좀 넘어서 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내일은 좀 늦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낮 경기 어떻게 경기가 흘러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무승부 하나 적중하면서 어떻게든 그래도 선방했다 보고 오전에 미축 낮 경기 뭐라도 하나 적중. 근데 조합을 많이 안 가가지고 낮 경기도 해축에서 좀 승부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제 너무 털려가지고 그 1, 2순위가 배당을 너무 낮게 갔더니 그래서 다들 잘 골라가시길 바라겠고 저는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마무리 잘 하시고 적중도 하시고 추천도 해주시고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조합은 8시 만약에 9시 경기를 안 가게 되면은 조금 더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근데 9시 경기들이 갈만한 것들이 있어서 그게 고민되네요. 9시 근데 9시 반이구나. 고에드하고 스파르타가 그러면 조금 여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